아리아리 이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와우, 대학로 포기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오피스텔 경매 물건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역을 포기한다는 물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준 거예요. 미리 이 보증금 반환해 준 돈을 가지고 인수받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대부분이 좀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반환을 못 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 거는 그대로 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됐고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변제를 받으신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다 받아갔겠죠. 보증공사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보증공사에서 대학역을 포기할 테니까 좀 높게 받아가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두 건의 물건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2,490호 사건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2차 프로지오 시티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이 28.7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평수가 큰 평형입니다. 28타입이고 또 21타입이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는 21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 28타입은 좀 방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 가격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가 8,260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 10%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정가 1억 1,800만 원이 11월 19일 날 진행이 됐었고 한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매각 조건 보니까 허구 인수 조건 변경. 요게 바로 그거예요. 인수하지 않고 내가 대학역 포기할게. 나 그냥 우선 변제만 받아갈게. 이야기거든요. 요건 자세히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대학역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인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보이는 부동산 경매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동산 경매를 치시면 요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니까 17층 중에 15층에 있는 물건이래요. 28타입이에요. 그리고 사용승인은 2014년 8월 19일입니다. 오피스텔 물건이고요. 저 물건 비고란에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거 2024년 8월 16일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학역은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거든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받아가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공급 면적이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지금 16평대 돼 있는 거. 보통 요 평수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요게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요게 21평대. 이거보다 좀 큰 평대도 있네요. 보니까. 자, 요거의 가격,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23년 후반기는 이제 거래된 게 없어요. 여기가 지금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거래도 잘 안 돼요. 계속 경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렴하게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1억대, 1억대, 이렇게 1억 1,000대, 제가 볼 때는 1억대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프로 보시면 뭐 분양 가격이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도 밑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4년 6월 달이었어요. 전입은 22년 4월 20일. 이때 당시는요, 융자 없이 그냥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매수하면서 임차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매매한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대에 그때 당시에 전세를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확정일자하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23년 5월 25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억 1,900이었다고 합니다. 미배당이 되면 낙찰자 인수, 이 조건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대학역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매각 물건에서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윤 누구라는 사람은 전입일상 대학역이 있다.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데 이분이 다 변제를 받지 못하면 네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요게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전입세대를 확인했더니 전입세대는 없대요. 왜 없을까요? 예,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뭐 다른 사항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권 22년 4월 달에 이분이 이제 소유권을 갖고 왔는데 거래 금액은 1억 1,300이었어요. 그런데 전세는 어떻게 해요? 1억 1,900.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였죠, 그때 당시에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도 없어요, 지금은요. 이분이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1억 1,900 못 돌려받죠. 근데 마침 이분이 이때 임차 들어갈 때 보증공사에 가입을 한 거예요, 보증보험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나가려니까 돈을 안
주니까 당연히 보증보험 회사에서 변제를 받고 이 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이제 구상권 청구한 거죠. 당연히 이분한테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나 봅니다. 뭐 압류도 들어와 있고 아주 머리 아파요. 보증공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좀 이따 제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 임차권, 선순위 임차권은 원래 말소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해주겠다. 그러니 안전하니까 받아가세요. 제발 좀 높게 좀 받아가 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인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24년 6월 24일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고요. 임차인을 보니까 1억 1,900만 원이에요. 22년 4월 2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1억 1,900만 원을 당연히 그 가격에 낙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찰 거고 받을 사람이 없다 보면 뭐 굉장히 200만 원, 막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다른 분이 받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고란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보증공사는요, 경매 신청 채권자래요. 임차인 누구 거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대의 변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거 요거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유찰되겠죠,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이렇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선 변제권만 주장해서 그냥 너희가 얼마의 낙찰을 받던 난 그것만 가져갈게 라는 거고요. 대항력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은 뭐예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내가 전부 다 반환받을 때까지 나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언제든지 내가 임차권 등기 해놨으니까 말소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가 라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해 준다고 합니다. 자, 거래된 거 보니까 20년 11월 달에 8,300 정도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최저 가격과 거의 비슷하죠. 이게 좀 평수가 크다 보니까요, 요 최저가선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이 1억대도 좀 거래가 되고요. 1억 500에도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24년 12월 달에 1억에 거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1억 500에 거래된 것도 있고. 자, 그럼 1억 정도는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현관을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넓어요. 여기 공간도 그렇고 화장실 공간도 그렇고 좀 넓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거실하고 침실 이렇게 되어 있는 주방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이게 좀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넓은 평형이다. 어진동 프로지오 낙찰된 사례를 보니까요, 8,600 정도의 낙찰된 것들이 있고, 또 8,600, 9,300, 8,200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21타입이 이렇게 낙찰된 거예요. 지금 여기 경매 물건, 제가 지금 보여준 물건은 28타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 받아갈 사람은 없다. 이것도 좀 의아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인수받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면은 지금 최저가선에 받으면 이 평형대로 1억 정도에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이에요. 2024 타경 112,308호 사건입니다. 어진동 프로지오 시티 2000대 7층 물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21타입이에요. 아까 거는 28타입이었어요. 자, 8,600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요 가격이었는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6,02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입찰 보증금 602만 원이에요. 자, 입찰기일은 25년 1월 16일이에요. 6,002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에서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오셔 갖고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다. 무료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현황을 보니까 17층 중에 7층 21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이 2014년 8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요, 임차권 등기 말소해 줄 거고 대항력은 포기한대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고 합니다. 가격을 보면 요 타입은 지금 현재 요거거든요. 요 타입은요 7,700, 8,000 정도, 7,000, 한 7,200 정도, 7,700, 한 7,500 정도면 뭐 무난히 매매가 되겠네요. 보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더라도요, 요때쯤이 저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저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24년 6월 25일. 이게 경매 신청한 날짜겠죠. 21년 전입, 확정일자도 21년. 자, 이렇게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는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요 전입한 다음날 0시로 보셔야 돼요. 늦은 날 다음날 0시입니다. 그럼 4월 8일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증금은 8,8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권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 요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뀐 겁니다. 자, 전입일사
사실상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혹시 다 못 받으면 인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했다라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임차권 등기가 23년 5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배당 날짜가 이 날짜로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소유권 이분이었는데 보세요. 8,100만 원에 샀어요. 8,800만 원에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요. 자, 강제 경매 보증공사에서 대신 돈을 물어주고 대의 변제한 다음에 이제 채권자한테 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8,800만 원 청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래도 낙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임차권 등기 마시해 줄게요. 그리고 대항력만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 우선 변제권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고 대항력은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걸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요거 원래 말소 안 되는 거거든요. 소멸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 소멸해 줄게요. 말소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11월 4일이거든요. 요것도 바뀔 겁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물건은 여기 안 써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써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물건도 비고란에 요게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임차권 등기일이 23년 5월 15일이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 여기 배당 요구 여부 안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당연히 배당 요구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왜 표시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년 12월 이때 거래된 거 거래는 많이 되죠. 지금 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7,000 정도 7,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00이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보다 싸게 받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고 주방 여기 있죠. 아까 거는 주방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방은 아까보다 약간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세종청사예요. 청사 중앙동 쪽이 여기고요. 여기 인근, 여기 호수공원이죠. 이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바로 호수의 아침 옆에 있는 2차 프로지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프로지오 시티 1차, 여기가 2차 호수의 아침 이렇게 오피스텔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청사에 있는 분들이 요리 들어오든지 여기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 도담동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또 국회의사당까지 들어오면 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래 사례를 보니까 거래는 참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요때부터는 거래가 거의 덜 됐어요. 왜냐면 이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거래는 안 됐다. 그리고 9,500대 막 이렇게 거래된 것들은 꽤 많아요. 이 직거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직거래? 이게 전세 보증금을 높게 주고 들어간 분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직거래로 그냥.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다 경매로 나왔을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다 직거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보면 22년 요때부터는 직거래가 없어요. 적당한 가격은 요때쯤 7,000, 7,700 이게 지금 23타입이네요. 지금 실제적인 거래는 21타입 요거. 이렇게 7,700, 7,200, 7,700. 이게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7,700. 자, 여기가 이제 적당하겠죠. 20년 초반대 8,000대, 7,000대, 7,200. 7,000 이하로 뭐 거래된 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7,100. 야, 그럼 7,000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경매로 7,000만 원 정도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좀 수익을 내려면 조금 밑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 8,000만 원 정도는 쉽게 매매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7,500 그죠? 7,500이었죠? 7,500 정도의 거래는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당연히 4.6% 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항력 포기 경매 물건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워낙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요. 대항력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변제권만 주장을 할 테니 받아가십시오 라는 거고요. 자, 우선 변제권은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항력은 영원한 건데 그거 자체를 포기해 주겠다라는 거고 또 임차권, 선순위 임차권 등기는 다 변제받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체도 자기들이 소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오피스텔을 찾는 분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물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물건들은요 인수 금액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바로바로 낙찰받을 수 있고 서울 쪽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